자, 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목의 성정에 대해서. 목에 많은 사주. 자, 목분 남 이연겁. 자, 목이 남쪽으로 달리면 뭐죠? 남쪽으로 향한다는 것은 남쪽은 화죠. 화로 달리면, 그래서 목이 화로 설기되면, 이런 말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이 남쪽으로 달리면, 향하면 이연,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나무의 재질이 물러지고 겁은 이제 겁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약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연해지고 그 다음에 그 나무의 재질이 물러지고 약해진다. 목의 기운이 화로 설기되니까 목의 성분이 부드러워지고 약해진다. 이제 목이 많으면 드세겠죠. 많이 드센데 그 목에 많은 드센 기운이 화로 목생화로 설기되면 어떻게 돼요? 목의 성질이 부드러워진다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할 연자고 이게 연할 연자 겁먹을 겁자죠. 한번 제가 당연한 한자라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혹시 또 제가 잘못할 네 맞네요. 연할연 겁낼 겁.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쓸 거니까 따라서 보면은 57 보면, 자, 목이 남쪽으로 가면 연약하고 겁이 많다. 직역을 했어요. 직역을. 목이 남으로 달아나면 연약하여 겁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뜻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목이, 이제 우리가 지금 성정을 보고 있잖아요. 각각 성정을. 그랬을 때 앞에서 봤던 거는 이제 화, 수 봤잖아요. 이번엔 목이죠. 그래서 목이 많을 때는 이제 이 뜻에다가 목생화로 설계시켜주면 그게 목이 부드러워지고 자기 넘치는 기운이 좀 빠지기 때문에 성질이 부드러워지겠죠. 자, 특히 목의 특성은 뭐죠? 인이죠, 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원주. 목지성 견화위자. 여기는 그대로 나오네, 설명이. 자, 목의 성질이 화를 보게 되면, 불을 만나게 되면 위자, 자애롭게 된다. 그렇죠? 이거는 목의 기운이 설기돼서 그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다. 자, 남쪽으로 향해 달리면, 그런즉 인지. 자, 목은 성질이 뭐예요? 인이죠. 우리 측은지심이죠. 그 인의 성질이 뭘로 바뀌어요? 예에서 행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의 성질이 뭘로 바뀌어요? 예로 바뀌어요. 예는 뭐죠? 화죠. 우리가 오행의 속성상, 자, 목은 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화를 만나면 화로 바뀌면 뭐예요? 화는 예이죠, 예의. 그래서 목이 화로 간다는 것은 성질, 사람의 성품과 관련해서는 인의 마음에서 이제 예로서 옮겨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성영겁, 그 성질은 부드럽고 겁낸다. 즉 부드러워진다 이 말이죠. 뭔가를 막 과감하게 하려고 하다가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혹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 모든 자기 행위들에서 겁을 내고 한 번씩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겁낸다를 그냥 우리가 겁먹었다, afraid라고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careful, 조심스럽게 대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기중자, 그 중화된 기를 얻게 되면 그렇게 되는즉 측은. 자, 측은은 뭐예요? 인의 성품이죠. 인의 측은지심. 그 다음에 얘는 사양지심. 양보하고 고사하는 장심. 자, 이런 걸로 된다는 거죠. 편자,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고 편고되면, 즉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고식하게 된다. 자, 고식이란 말을 풀어보면 계집과 자식 또는 당장에 탈이 없는 일시적인 안정, 이런 걸로 돼요. 그러니까 편고되면은 해석을 뭐라고 했죠? 고식이란 말을 편향되면 무원직적으로 관용을 베풀고 이렇게 되네요. 관용을 베풀게 되는데 어쨌든 고식이란 말은 임시방편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근본적인 대책 없이 임시 변통하는 것, 이런 뜻이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편향되게 되면 고식적이 된다, 고식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원칙적으로 관용을 베풀고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좀 임시로 그렇게 하고 된다. 임시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화는 기본적으로 예의고 예의는 사양지심이고 목은 인이고 측은지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시적으로 된다는 거죠. 위 번욕이라 번욕 먼저 사전적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번욕. 자, 번성할 번자 꾸밀 욕자야. 번욕. 근데 이게 번욕은 이제 해석을 하면 번욕 문예 요거에 해당되는 말로서 번거롭고 까다로운 규칙과 예절 그런 의미가 된대요. 그래서 번욕은 번거롭고 까다로운 규칙과 예절 그래서 번욕 문예가 된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인이라고 하는 측은지심에서 화로 가게 되면서 사양지심에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적정하게 규정되고 있는데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편고잖아. 편자.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은 그냥 일시적으로 어떤 상태가 그 상태가 되었다 안 됐다 그냥 불안한 일시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또 예의 차리다 까다롭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예와 인에 대해서 특히 예에 대해서 그 과공비리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 예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9번 내용을 볼까요? 자, 편고한 자는 구차하게 편안함을 찾으려 하고 지나친 예의와 번거로운 규칙을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편고한 자는 구차하게 편안함을 찾으려고 하고 편자 위 고식 구차하게 편안함 뭔가 좀 일시적인 편안함이라고 했어요. 쉴식이니까 쉴식 그다음에 시어머니고 시어머니 밑에서 쉬는 거니까 그렇게 편안한 휴식은 아니겠죠. 어찌됐든 일시적인 그 구차하게 편안함을 찾으려고 그 다음에 위 번욕이라 이거는 이제 지나친 예의와 번거로운 규칙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뜻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철조주를 보겠습니다. 목 분남 목이 남쪽으로 달리면 설기태과 설기가 아주 지나치게 된다. 주중유금 주중에 금이 있어서 필득수 이통지 그래서 금을 얻어서 이 금이 있고 반드시 물을 얻어서 이거를 통하게 해야 한다. 금생수로 흘러간다는 거죠. 자, 금생수로 가게 되면 자 화가 어떻게 된 거야? 이 남이 화인데 화를 좀 잠재울 수 있죠. 그래서 그런즉 화불렬 화가 좀 냉정을 찾게 되어서 맹렬하지가 않는다. 여묵은 만약에 금이 없다고 하면 필득 반드시 얻어야 된다. 진토는 뭐죠? 축토요. 여름에 이제 봄의 토. 그래서 축축한 토, 약간 습기와 그다음에 한기를 약간 갖고 있는 그런 토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진토가 이 수화기 그렇죠. 약간 축축하고 냉기 약간 얼어있는 그 봄의 토다 보니까 아주 뜨겁지는 않는 그런 토가 화의 기운을 빨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화기를 수렴할 수 있고 그래서 득기 중이 그 중화를 얻을 수가 있다. 위인 사람됨이 공손하고 이 유래 예의가 있다. 유예 화의 중절 온화하고 절도가 있다. 중절 절도가 있다. 여 가령 무 수의제토 무수의제토죠. 무의제토 가령의 수가 없어서 토를 제압하지 못하거나 토를 적셔주지 못하는 거죠. 굳이 한다는 것은 수가 토를 적셔주지 못하거나 수가 없어가지고 토를 적셔주지 못하거나 토이 무에 계속 연결돼요. 토가 없어서 이 해와 불의 기운을 빨아들여서 불빛을 얻게 할 수 없거나 그런 말이죠. 그럴 경우는 밭설이 태과된다. 그래서 발설이 너무 설기가 너무 태과돼서 즉 총명함이 이제 자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그래서 총명함이 너무 지나치게 된다. 자, 목에서 화로 기운이 설기되는데 그 화에 그거를
내버려두면 너무 목이 기운을 설기시켜 버리게 되죠. 그렇죠? 이게 식상이 너무 이제 많이 식상으로 기운이 빠져나가는데 그럴 경우에 이 화를 제어해 줄 게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금으로 금과 수가 와서 이 수를 좀 시켜주거나 아니면 축축한 진토가 와서 화의 기운을 좀 설기시켜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수가 없어서 토를 적셔주지 못해서 화기를 빼주지 못하거나 그리고 토가 없어서 이 불의 기운을 설계시키지 못하게 되면 너무 목에서 화로 일방적으로 쫙 기운이 설계되죠. 그러면 굉장히 식상이 왕하게 되고 발달하겠죠. 식상이 왕하면 표현력도 좋고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끼를 발산하기가 쉽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발설이 너무 태과하게 되므로 그런 경우는 총명하게 되고 너무 그 총명함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돼서 우다 천변불상이라 많은 게 옮겨지고 변화되고 그런 것이 일상적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게 많다. 그래서 평상심이 없어서 변덕이 심하다는 거죠. 변하고 옮기고 변하는 게 일상 같지가 않으니까 자주 심하게 변덕이 돼서 이 성부인 성 이루어진다. 부인 아녀자의 아녀자의 인이라 아녀자의 인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남녀 차별적인 표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뭐냐면 남자가 적정하게 이제 예를 갖춰지고 인이 적정하게 목이 갖춰지고 그러면 목화가 적당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남자가 좀 중용을 잡고 딱 버틸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그 토라든가 금이 없어서 이게 설기를 화를 너무 시켜주지 못해서 화가 너무 목의 기운을 빼버리게 되면 너무 이제 자기 자신 만만하고 막 뛰다 보니까 이게 인이라든가 이런 게 뭐죠? 일방적으로 그냥 그 사람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그냥 씻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변덕이 심한 여인이 덕이는 것 같다.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변덕이 심한 여인들은 어떻게 돼요? 어쩔 때는 이랬다, 어쩔 때는 저랬다 이렇게 자꾸 변덕이 뭘 갖다고 하죠? 뭐가 자주 변한다고 하는 변덕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토라든가 수에 의해서 적정하게 이 목에서 화로 설계되는 부분이 적정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그 변덕이 여성의 변덕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뭐 그런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볼게요. 자 결국은 인자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녀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향상심이 없어서 인내 성질도 변덕스러울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 삼국지에 나온 저조를 일러서 아녀자의 정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름에 나무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다. 즉 마음으로는 주고 싶지만 줄 힘은 되지 않는 마음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실로 나무가 여름에 나면 겁을 낼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이러한 대입은 모두 월지의 상황만 고려해서 풀이를 한 것으로 봐야 되겠다. 그리고 보면 예전에는 심리의 구조를 월지의 상황과 일간의 대입해서 읽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생각이 든다. 식상은 인정이고 추진력이 약하면 지속성이 없다고 봐서 아녀자의 인정이라고 하는 말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풀어서서 나름대로 해석해 주시고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명조를 끊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어서 일단 그럼 여기서 끊고 쉬었다 명조를 하겠습니다.